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부분적인 동원령을 발표하고 예비군 징집을 시작한다, 이런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21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그리고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서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분 동원령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병력, 군수 물자의 부분적 강제 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푸틴은 다만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해방과 러시아 주민 보호라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 명이 군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 그러면서 방어를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일단 완전한 전시 동원령이 아니고 푸틴이 발표한 내용이 부분 동원령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일정을 9월 안에 치르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100만여 명도 동원할 수 있는 완전한 전시 동원령이 아니라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유는 이 러시아 내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푸틴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면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파되게 될 것이고, 또 현재 사실상 패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이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30여만 명의 예비군만 포함되고 젊은 청년들의 강제 징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강제 징집까지 하게 되면 이 러시아 국내 상황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민투표 후에 러시아 복속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푸틴의 결정에는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하게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확전을 가장한 전쟁 끝내기 수순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상황에서 단순하게 휴전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러시아의 패전이라는 멍해와 함께 전쟁의 책임론까지 푸틴이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시에 휴전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와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 정상이 잇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면전에서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 하는 쓴소리를 던진 후에 푸틴은 사실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연이은 패배가 이어지면서 전쟁을 지속해봤자 러시아의 미래는 물론이고 푸틴 자신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이면서도 친푸틴 성향을 보여왔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마저도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푸틴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서 지속적인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지키는 데 기반을 둬야 된다 하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영토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도 지금의 전황으로 볼 때 더 이상 역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인도 튀르키예와 한 이 연쇄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시간으로 20일 홀만 젠킨스 주니어 논설위원회 칼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푸틴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협상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젠킨스는 이어서 푸틴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그러면서 푸틴도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킨스는 또 푸틴은 러시아가 50여 년 가까이 구축해온 유럽의 가스 시장을 다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카드는 협상밖에 다른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젠킨스는 이 글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자칫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러시아의 중산층들마저도 모두 돌아설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몰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푸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전쟁을 종결하려 할까요? 푸틴이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는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는 원래 11월에 실시하려던 것인데 돌연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전쟁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표 결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점령 지역에 핵탄두 무기고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함부로 우크라이나가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자신들의 귀속 영토로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건 결국 휴전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대내외 선언함으로써 휴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와 같은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 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도 이날 이번 러시아에 의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작전이라 그러면서 그런 주민투표는 전혀 신뢰성도 없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푸틴은 부분이긴 하지만 전시 동원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사회를 위협하는 레드카드를 흔들면서 동시에 휴전 가능성도 제기한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확전이라는 유효 카드로 현재의 전선을 고착하는 선에서 휴전을 하자 하는 카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9월 내에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푸틴이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월 들어서자마자 튀르키예 등을 앞세워가지고 휴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러시아의 조건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기속이 선언된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조건을 달게 될 겁니다. 아마도 푸틴은 그러면서 휴전이 선언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 카드도 버리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도 재개할 것이다. 이런 당근책도 제시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에 대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푸틴은 이번 발표를 두고 상당히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러시아 정부가 돌연 이날 황금 시간대에 푸틴의 중대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를 했고 러시아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예고된 시각 직전에 돌연 연기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설이 연기된 것에 대한 크렘린궁의 발표도 전혀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깊었다는 의미죠.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한다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기도 이미 바닥이 났고 예비군을 동원한다 그래서 전력화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의 전시동원령 선언은 휴전으로 가기 위한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푸틴의 속내는 10월 초순 들어서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